예,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은 또 컴퓨터 조립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조립할 것도 배틀그라운드 때문에 견적을 뽑으시고 조립 진행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래픽카드를 107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예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한 단계씩 다 낮춰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우선 CPU는 이제 뭐 커피렉 i7 8700 이제 K 버전 아니고요. 일반 버전으로 바꾸고, 이거는 이제 3.2기가짜리예요. 선택이 됐고요. 그다음에 SSD는 이제 삼성의 V랜드 860 에버 250기가짜리 이렇게 장착될 거고요. 그다음에 게일의 오시드 메모리죠. 이게 8기가짜리 두 개, 듀얼킬로 해서 24000이란 모델 3000MHz짜리 여기 8기가짜리 두 개 들어가고 16기가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쿨러는 일단 이제 그 CPU에 이제 K 버전이 아니고서는 이제 정품 쿨러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정품 쿨러는 이제 제거를 하고요. 약간 이제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공랭 중에 뭐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제 서머랩 회사 쿨러 요게 하나 장착이 될 겁니다. 이게 흰색이죠. 화이트 색상. 네. 그렇게 될 거고, 메인보드는 이제 MSI에서 나오는 박격포. MSI 게 요즘에 내구성이 조금 강하게 잘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이제 뭐 금액이 또 비싼 거는 더 좋은 게 많죠. 좋은 게 많은데 예산을 짜다 보니 이 정도 선에서 작업을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파워는 이제 제가 좀 자주 쓰는 슈퍼플라워 제품이고요. 650W짜리입니다. 레덱스 실버라는 모델이죠. 자,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뭐 또 이거 영상 올리면 좀 있으면 이제 11세대 나온다고 알고 계시죠? 컴퓨터는 이제 내가 필요할 때 적당한 이제 내가 이제 써야 될 사양에 대해서 직접 맞춰서 쓰는 거지, 뭐 굳이 또 이제 다음 세대 나올 걸 기다렸다가 그 다음 세대 나오면 또 이제 뭐 안정성에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것도 기다리다 보면 또 다음 세대가 나온다든지 또 그 위 상위 버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적절한 이제 금액으로 해서 자기에 맞는 성능으로 조립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로 조립을 할 건데, 오늘 조립해 볼 이제 케이스는 슈트마스터죠. 515G 팔콘 RGB 컨트롤 4면 강화율이라는 모델이에요. 이 케이스예요. 네, 지금 박스를 제가 이제 다 분해를 해놓은, 박스를 개봉을 해서 해놓은 상태고, 얘는 박스를 열게 되면 이 상단에 있는 이 강화유리는 따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없다고 이제 또 뭐 찾지 마시고, 바닥면이나 뭐 박스를 반대로 까시게 되면 상단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상단에 이렇게 나중에 조립하고 얹을 거예요. 이게 사면이 유리기 때문에 조립하는데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떨어뜨리거나 충격 때문에 이게 강화유리니까 뭐 그렇게 잘 깨지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뭐 이렇게 코팅지가 발려 있어서 좀 많이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대충 봤는데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상단 쪽에 이렇게 이제 전원 버튼, 리셋 버튼이나 오디오 단자나 뭐 USB 3.0 포트, 2.0 포트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위에는 이제 뭐 순행 쿨러라든지 별도의 시스템 쿨러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근데 얘는 조금 이제 특이한 게,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앞쪽에 시드룸은 꽂게 되어 있는데 전면이 유리라서 시드룸은 이제 장착이 안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NG인 것 같아요. 쿨러를 아사리에 좀 올려서 이렇게 딱 쉽게 말해서 센터를 맞춰서 이렇게 쿨러가 딱 들어가 있었으면 좀 좋은데, 윗부분이 이제 시드룸 베이가 이렇게 보입니다. 시드룸 베이가 보이고 조금 밑에서부터 이제 쿨러가 3개가 장착이 돼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얘를 유리를 다 빼야 되겠죠? 다 제거를 해서 안에 이제 케이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닥 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공간이 좀 있고요. 여기서 바람이 좀 잘 이제 여기에 파워가 장착될 거라서 밑에서 바람을 빨아 올리죠.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격을 좀 많이 시켜준 것 같아요. 일단 앞면 유리와 뒷면 유리를 다 개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안쪽도 코팅지가 발려 있고요.
이거 나중에 이제 유리를 필름을 벗겨봐야 되는데 유리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찍힌 흔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조립 다 하고 나면 이제 안쪽 거는 제가 벗겨드리고 바깥쪽 거는 이제 고객님 보는 앞에서 벗기든지 아니면 직접 이제 집에서 다 벗겨셔야 깨끗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안쪽은 그냥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드룸 베이가 이렇게 있죠. 근데 앞에 유리라서 시드룸 장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팬이 조금 어설프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 올라와서 팬이 이렇게 달려 있었으면 좋은데, 물론 이제 요 밑에도 일반 하드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이제 빨리 들어오면 좋겠죠. 근데 뭐 구조상 나쁜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뒤쪽도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얘도 유리입니다. 아크릴이 아니죠. 얘도 안쪽과 바깥쪽이 다 코팅 되어 있습니다. 다 벗기면 되고요. 다 유리기 때문에 뒤에 배선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성팅 되어 있는 유리긴 한데 조금 이제 어두운 유리거든요. 근데 뒤쪽도 다 보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조립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깨끗하게 완전히 이렇게 각은 잡지 못하더라도 완전히 막 뒤에가 안 보이지만 막 엉망으로 해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조립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RGB 색깔 변환이 될 겁니다. 쿨러 이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색깔이 아마 바뀔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앞쪽에 아마 위에 보면 버튼이 있어요.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뒤쪽에 케이스 뒤쪽에 보면 컨트롤 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전원이 이제 들어가야 될 거죠. 여기 이제 RGB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꼽혀 있죠. 이 부분이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색깔이 뭐 빨간색, 뭐 흰색, 뭐 초록색 뭐 이렇게 바뀌겠죠. 파란색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뀔 거고, 세팅하는 거는 이제 뭐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뭐 제조사 쪽에 들어가시면 설명이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도 보면 이제 이거를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케이스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워 커넥터가 있죠. 여기에 우리 그 파워에서 주 전원이 여기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일단 주 전원입니다. 이 주 전원이 꼽히고 나면 이 기판에 이제 12V가 공급이 되겠죠. 12V 공급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이제 시스템 팬이 다 연결되는 곳이에요. 시스템 팬들을 여기 꼽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꼽아주시면 이제 팬 수량 대비해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케이스에 이런 게 하나 꼽혀 있다 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주 전원을 꼽으셔야 돼요. 전원을 안 꼽으시고 또 뭐 팬이 안 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얘가 또 간혹 불량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거 이제 조립할 때 원래는 하기 전에 지금 이제 12V를 연결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이제 보통 진행을 하죠. 네. 뭐 불량 나봤자 팬 아니면 이 기판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새거가 불량이면 뭐 저도 예스는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 되는 조건 된다고 보고 일단 조립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배선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꼽혀 있어요. 이 팬들이. 근데 이 팬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잘 꼽혀 있는 것 같아요. 뭐 따로 크게 만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뒤쪽 팬도 지금 연결이 다 체결이 다 잘 돼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당겨내면 여기에 이제 필요한 피스 볼트 종류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젠더가 제가 조립은 매번 보여드렸죠 이전에. 이건 3.0이고요 USB. 이건 이제 요즘엔 거의 다 3.0이기 때문에 여기 2.0을 따로 포함하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네요. 케이스마다 조금씩 틀린데 2.0이 따로 이렇게 3.0 포트가 없을 때 2.0으로 해서 3.0 포트를 쓸 수 있게끔 옵션 포트를 제공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이건 이제 HD 오디오라고 해서 메인보드에 HD 오디오 단자에 꼽아 주시면 됩니다. 이 홀이 딱 막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꼽아 주시면 돼요. 반대로는 안 들어가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USB 2.0 이제 단자죠. 여기도 보면 이제 막혀 있는 홀이 다 틀려요. 그래서 뭐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 해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론트로 가는 이제 이 커넥터들, 케이블류들, 이거는 뭐 자료 찾으면 다 있기 때문에 그래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만 조립하면 어렵지 않죠. 일단은 한번 이제 앞쪽에는 뭐 얘는 순행 쿨러를 달 게 아니라서
얘도 상단 쪽에 이 먼지 필터는 좀 제거를 할게요. 이게 조립하다가 떨어뜨리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요건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파워부터 먼저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상당히 안 좋아요. 완전 새거 냄새가 나긴 하는데 굉장히 좀 지독한 냄새예요. 얘도 이제 선택적으로 파워 케이블을 꼽을 수가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만 꼽을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부분만 꼽고 여기 담아드리면 거의 한 70%는 거의 다 버립니다. 아니면 잊어버리든지. 그래서 저는 그냥 다 꼽아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매번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금일도 그렇게 조립을 할 거예요. 이렇게 풀어보면 뭐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거 그냥 어떤 아크릴 재질로 이렇게 탁 각을 만들어서 넣어주셨으면 다른 이제 뭐 연장품을 한다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단가가 더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또 뭐 케이블이 많다고 전혀 뭐 조립하기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 이제 메인보드 주 그 24핀 커넥터죠. 메인보드로 들어가는 주 파워 커넥터고요. 반대쪽에는 이제 이렇게 포트들이 쭉 있죠. M/B가 메인보드 쪽에 이제 주 파워 커넥터를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딱 나눠놨어요. 이렇게 해서 선 정리만 조금 하셔서 이렇게 꼽아주면 되겠죠. 이제 저는 다 꼽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꼽아 드릴 거고, CPU는 여기 이제 CPU 보조전원이죠. 꼽아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VGA는 이제 PCI-E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꼽아주시면 됩니다. 자, 조립하실 때 SSD 하나밖에 없고 뭐 이러면 뒤쪽 여기만 전원이 공급되면 되겠죠. 케이스에. 그러면 한 선만 꼽으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다 꼽아서 조립을 해 줘도 되고요. 여기 손나사가 들어가 있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그냥 일반 이제 십자 볼트로 쪼아 놓게 되면 나중에 필요한 부분 다시 꼽을 때 드라이버가 없거나 하면 이제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나사로 제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손으로 잠가 주진 않을 거고요.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드라이버로 체결을 하도록 할게요. 얘가 배선 넣기가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네요. 파워 자체가. 이게 지금 이쪽이 너무 좁아요. 공간이. 어떻게 하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많이 좁게 되어 있네요. 안에 들어가서는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처음에 조립을 할 때 조금 잘 안 들어갈 거예요. 잘 맞추셔서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뒤쪽에 이제 배선을 꽂고 파워를 밀어 넣게 되면 좀 많이 받치죠. 뭐 더 큰 케이스로 가면 좋긴 한데 그것도 뭐 금액이 또 그렇게 있고 디자인도 조금씩 틀리면 이제 뭐 이보다 더 수월하게 들어가는 모델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이 파워 썼을 경우에 이보다 좀 더 긴 파워도 있거든요. 긴 파워는 얘는 이 케이스에는 안 맞을 것 같네요. 보통은 이제 일반 파워는 좀 짧죠. 얘는 이제 조금 이제 길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파워 체결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 CPU 보조선 이렇게 되니까 얘도 쪽 후배선 쪽으로 되니까 안쪽으로 넣어서 이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안쪽 위에는 뭐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주는 것도 케이스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조립을 하면 되겠죠. 메인보드를 오픈해 볼게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조립 설명서죠. 방법이 메인보드 조립할 때 이렇게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제 핵심 부품들은 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 꼽았을 때, 듀얼 채널 갔을 때, 뭐 쿼드 채널 갔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패널을 먼저 달아주는데 조금만 작업하고요.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쿨러 배선이 문제가 안 되게끔 조심히 꼽아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돈을 써서 이게 전체를 다 해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뭐 예산이 예산인 만큼 메인보드 가격이 그만큼 더 올라가겠죠. 뚜껑을 이렇게 따주시고요. 이거는 뭐 제 영상이 아니라도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조립하실 때 조금만 신경 써서 해주시면 돼요. 일단 이제 뚜껑 여셔서 핀이 틀어진 부분인지 약간 유관 검사하시고요. 이렇게 홀이 있는 부분 쪽, 양쪽에 홀이 있죠? 여기다가 살짝 얹어주시면 돼요. 이제 뭐 잘 얹어졌나 싶어서 들었다 놨다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떨어뜨리거나 하시면 이제 핀이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번 딱 이렇게 놓으시면 그대로 장착을 하시면 돼요. 틀이 이제 안 맞는 상태에서 누르시면 또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꼽은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핀이 찌부러진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지금 쿨러를 달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게 소모레 쿨러가 장착하고 나서 이렇게 볼트 체결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일단 메인보드에 쿨러부터 장착을 하고, 그러고 나서 메인보드를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인텔에서 사용되는 게 이게 뭐 전체 인텔용이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놈 4개와 그 다음에 공통 클립, 이름은 여기 보면 정식 명칭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된 놈 4개와, 얘는 이제 저항이 들어가 있는데 뭐 요즘 메인보드에는 뭐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다 있기 때문에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메인보드 쪽에 이제 그러니까 메인보드 패턴 보호, 저렴보다는 패턴 보호 쪽 고무 4개가 필요하고요. 한 개씩 여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얘들은. 그래서 요 작은 볼트 이렇게 4개와 그 다음에 얘 4개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분이고 AMD 조립할 때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만 있으면 물론은 장착하는데 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뚜껑 한번 따볼게요. 일단 얘부터 체계를 하자면, 여기 소모랩은 이 설명이 정말 잘 되어 있죠. 115X 이쪽 부분,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튀어나와 돌출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지면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반대쪽에는 고무 패킹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115X라는 곳에, 115 쿨러는 다 공통입니다. 규격이 요렇게 이제 여기 홀 안에 철심이 딱 일치되게끔 다 들어와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약간 이제 이게 틀어지기 때문에 체결을 꽉 하게 되면 PCB가 약간 틀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장착해 주시고, 메인보드 뒤쪽에 보면 여기 이제 메인보드 소켓, 그래서 CPU를 잡아주는 소켓 이제 고정하고 있는 볼트들이 3개가 있죠. 뒤쪽에 보면 3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맞춰서 이렇게 2개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딱 맞게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얹어주고요. 다음은 이제 쿨러 쪽에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바람 빨아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빨아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뭐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많이 달죠. 뒤쪽에 이제 시스템 팬이 따로 있으니까. 이게 저번에 제가 이거 한번 틀린 적이 있죠. 이렇게 반대로 이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홈 있는 쪽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살짝만 걸어 놓으시고, 약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당겨내면 움직이죠. 너무 이렇게 힘줘서 뭐 나사산이 망가질 정도로 잠글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까지만 체결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쿨러를 이제 이렇게 실장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여기 이제 뒤에 테이프를 양면 테이프가 있거나 하면 좀 좋은데 없으면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좀 흐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맨 안쪽 구멍이죠. 맨 안쪽 구멍.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여기에 맨 안쪽 구멍이 이렇게 다 위치가 됩니다. 맨 안쪽 구멍. 맨 안쪽 구멍이 다 위치가 되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좀 쿨러를 스몰 그리스를 도프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얹어주면 되겠죠. 안쪽으로 해서 주고 약간 이제 이렇게 눌러서 스몰 그리스가 잘 퍼지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정 볼트, 이 부분이 잘 안 잠겨요. 물론 쿨러를 뭐 떼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귀찮죠. 이 부분 고정하는 것만 손이 큰 사람들은 정말 이게 힘들어요. 이게 나사산에 높이가 있기 때문에 체결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딱 멈추게 돼 있어요. 그 이상 잠그시려고 틀다 보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멈추는 부분까지만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선은 CPU 펜을 꼽을 수 있는 곳이 있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돌려서 안 가면 적당히 알아서 체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되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힘들겠네요. 그러면 얘를 안쪽으로 넣어서 이쪽으로 넣어서 반대로 빼면 되겠죠. 너무 이제 선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빼서 이렇게 CPU 펜 쪽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죠. 배선을 최대한 이렇게 숨겼어요. 그러면 이제 쿨러 장착이 다 됐죠. 그 다음에는 M.2 볼트를 체결해 놓도록 할게요. 이걸 안 꼽아 놓게 되면 나중에 M.2 꼽을 때 또 이 볼트 찾는다고 한 번씩 방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딱 이 규격은 없지만 비슷한 노트북들 이제 수리하다 보면 비슷한 피스들이 많아요. 그런 걸 저희가 이제 드리는데 또 택배로 보내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좀 무리가 있죠. 직접 오시면 이런 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작은 피스들, 볼트들. 자,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도 미리 꼽아서 얘는 따로 그 시스템 펜 쪽에 꼽지를 않고요. 여기 보면 JRGB1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RGB 컨트롤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메인보드에서. 그러면 저기다 꼽아주면 돼요. 이쪽 부분도 있으면 좋은데 이쪽 부분은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얘도 메인보드에 보면 이렇게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RGB LED 이렇게 제공하는 메인보드들은 여기에 꽂고 이 커넥터를 이용해서 메모리에 꼽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3개까지 지원되죠.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제가 메인보드에 이 포트가 없을 때는 그냥 시스템 펜 쪽에 연결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요걸로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얘도 표시가 딱 됐어요. 삼각형으로 화살표도 이렇게 딱 해놨죠. 그럼 여기가 이제 메인 1번 단자라는 소리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제 플러스 12V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 1번 단자가 플러스 12V 화살표 쪽으로 해서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은 바로 꼽지는 않고요. 메모리부터 장착을 하고 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케이블은 이제 요 단자를 통해서 꼽아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쪽에 단자가 있어요. 그럼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검정색, 녹색, 빨간색, 파란색. 요렇게, 요 반대계다겠죠. 이렇게 해서 꼽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나를 꽂고요. 반대네요. 큰일 날 뻔했다. 꽂아주고요. 반대쪽도 꽂아주고요. 이게 이제 스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일단 맨 밑으로 내려두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남죠? 4개면 4개지 왜 3개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꼽아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배선은 아예 안 보이게는 못하겠죠. 근데 요게 쇼트가 날 확률이 조금 있겠네요. 맞죠? 쇼트가 날 수 있겠죠. 얘는 제가 튜브거든요. 이렇게 해서 라이터를 활용하면 되겠죠. 이게 지금 왜 제가 이렇게 해놓냐면, 이게 만약에 그냥 이렇게 놔놨다가 이게 이제 12V가 이제 흐르고 있잖아요. 이런 데 닿아버리면 스파크가 튀면서 보드가 사망할 수도 있고, 바닥에 닿아버리면 쇼트가 나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걸 이렇게 작업을 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필요할 때는 살짝 떼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닿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넣어놔도 되겠죠. 배선 정리하기 수월하게끔. 이제 아까 여기에 이제 RGB 쪽에 꼽는 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게 이제 이 커넥터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컬러로 좀 뽑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뒤쪽으로 해서 RGB. 1번이 지금 이게 까만색이 12V예요. 12V. 까만색이 12V로 가게끔 되어 있네요.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죠. 얘는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배선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케이스에 보면 이제 스포트 나사가 있어요. 지금 메인보드에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럼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중간에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여기도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장착되어 있는 상태예요. 맨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하나, 약간 대각선 쪽으로 해서 2개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비어 있죠. 혹시나 이제 큰 보드를 장착하는데 여기에 막 이렇게 스포트 나사를 체결하면 안 됩니다. 빼셔야 됩니다. 꼽아놓은 상태에서 하면 쇼트가 나거나 조립도 하고 컴퓨터 키면 전원이 안 들어오거나 잠깐 눌렀다 꺼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맨 밑에 이제 큰 규격의 메인보드를 꼽았을 때는 밑에 이제 꼽혀 있는 거는 따로 빼지는 않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결해 줄게, 여기와 여기 체결해 주고요. 이 끝에도 하나가 있는데, 이 끝에는 이제 접재 처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있죠, 홀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케이스나 보드에 이런 게 안 따라 나와요. 요런 이제 플라스틱 고정 지지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장착을 여기 꼽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스포트 나사를 체결해 볼게요. 케이스 안에 기존에 있는 거를 빼서 할 수도 있겠지만 따로 이제 이렇게 추가로 넣어주죠. 얘를 배가슴 쪽이니까 밑에다가 하나 꼽아주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벽돌을 체결할 때 이렇게 빈 허물 부분 쪽에는 얘를 장착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굳이 얘는 필요는 없는데 꼽아주면 이제 조금 이제 지지가 잘 되겠죠. 얘는 뒤쪽으로 할 거라서 배선을 이렇게 좀 뒤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CPU
보조 전원을 이렇게 체결을 하고요. 이제 체결하기가 좀 까다롭죠. 쿨러가 장착이 되면 얘는 꽂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꼽으시고 이제 살 배선을 어느 정도 맞추신 다음에 메인보드를 이제 장착을 시키면 됩니다. 선이 이제 이 RGB 메모리로 가는 RGB 컨트롤 전원선이나 컨트롤선을 조심히 좀 달아야 되겠죠.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이 메인보드 뒤쪽에 보면 이렇게 발들이 많이 나와 있죠. 납땜된 발들이. 혹시 이거 배선을 뒤로 하면서 이렇게 쇼트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제가 캡톤 테이프로 절연체를 좀 할게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돼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절연체를 하고요. 이렇게 절연체를 했다 해서 뭐 확 눌려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맞추셔서 이렇게 장착을 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하고 나서는 이제 제가 다시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뒤쪽에 이제 홀을 잘 맞추셔서 이렇게 해서 피스홀이 제대로 다 맞게 들어갔는지 보면 되겠죠. 이 커넥터 부분은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뒤쪽으로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한 다음에 볼트를 체결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픽 카드 빼고는 뭐 핵심 부품은 장착이 다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면 되고요. 이제 배선 정리를 조금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조립은 다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더 이상 뭐 각을 잡아서 이쁘게 해주면 좋긴 한데, 이 정도만 해도 뒤쪽에 유리가 이렇게 덮였을 때 크게 뭐 지저분하게 보일 것 같진 않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뒤에는 뚜껑을 일단 덮어야 되겠죠. 이제 뒤쪽은 뚜껑을 덮으면 불량한 곳에 열 일이 없기 때문에 비닐 벗기겠습니다. 깨끗하죠? 완전 깨끗해요. 지금 안이 다 보이죠? 안이 다 보여서 이 케이스는 조립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담스러운 케이스입니다. 뒤쪽을 배선을 엉망으로 해놓게 되면 좀 보기가 싫겠죠. 얘는 앞면과 뒷면을 어느 정도 배선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제가 지금 장갑에 때가 많아요. 다 하고 나서는 닦아야 되겠죠. 자, 뒷면은 다 됐고요. 제 앞면은 뭐 아까 다 보여드렸겠지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작은 보드들이 이게 문제죠. 이제 CPU 이제 펜을 좀 큰 걸 달게 되면 여기가 이제 공간이 뭐 이격은 되어 있지만 조금 이제 많이 좁아진다는 거죠. 좀 큰 걸 달게 되면 이게 공간이 좀 넓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PC 큰 걸 하게 되면 이제 금액도 금액이고 재료값도 많이 들어가겠죠. 옵션에 따라서 그래픽 카드들이 다 이제 메인보드들이 금액이 측정되기 때문에 조립은 이렇게 해서 크게 뭐 잘못된 것 같진 않죠. 이제 주변 청소를 조금 하고 나서 전원을 꽂고 나서 테스트 하는 걸 다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정리를 좀 했고요. 좀 필름은 아직 전면에 뭐 후면 쪽이나 밖에 있는 상단 쪽에 이제 강화유리 붙은 밖에 쪽은 지금 다 벗기진 않았어요. 고객님 오시면 확인하고 제거를 하도록 하고요. 먼지를 조금 털어내고 제가 전원을 한번 먼저 켜봤는데 이상 없이 잘 작동합니다. 제가 그 마지막 동영상에 하드 사타 케이블을 체결을 안 해서 다시 뚜껑을 열어서 사타 케이블은 지금 정상으로 꼽은 상태고요.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잘 들어오죠. 소음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운영체제가 설치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요. 다음 바이오스로 들어가서 지금 바이오스로 진입한 상태고요. 뭐 다른 거는 따로 저희가 뭐 특별하게 만질 건 없습니다. 만질 건 없고 CPU 온도만 보면 되겠죠. 온도가 지금 40도 정도 아이들 상태인데 한 30, 한 5, 6도 38도, 37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더워서 지금 사무실 온도가 거의 27도예요. 지금 에어컨 틀어놔도 거의 세 방향이 유리라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가 많이 오른 상태고 더운 상태고 저도 지금 땀이 나는 상태예요. 뭐 크게 뭐 잘못되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잘못된 거는 크게 없죠. 선도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뒤쪽 후방팬 전방에 3개, 이거는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마 색깔이 바뀔 거예요. 자, 눌러볼게요. 자, 모드가 바뀝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이제 단칼라네요. 빨간색, 그러면 초록색, 이거는 파란색.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보라색, 또 좀 밝은 파란색,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연두색이고, 이건 몇 컬러인지는 모르겠고요. 이거는 이제 계속 순차로 누르다 보면 이렇게 이제 모드가 바뀝니다. 이렇게 해놓게 되면 게임 하거나 뭐 작업할 때 좀 거슬리겠죠.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 번 더 눌러볼게요.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꺼집니다. 아예 이제 펜은 돌고 있지만 꺼지는 상태고요. 첫 번째 누르면 이제 은은하게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계속 바뀌는 이제 이런 형식 같네요. 일단 뭐 설치된 거는 크게 오류가 없어서 한 번만에 잘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잘 돼야 다행이죠. 조립을 했는데 뭐 파워 불량이거나 또는 뭐 다른 쪽에 큰 결함이 있거나 하면 초기 불량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죠.
테스트 운영 체제를 깔아서 다시 차량에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그 온도가, 실내 온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여름에는 이제 뭐 컴퓨터도 뭐든 IT 장비들을 뭐 너무 이렇게 급격한 온도로 떨어뜨려서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쿨링은 잘 되게끔 시스템을 좀 구성을 잘 해줘야 되겠죠. 뭐 이 케이스도 보면 그렇게 완전 이렇게 케이스가 크거나 그러진 않은데 케이스가 이쁘죠. 뭐 이렇게 LED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버튼 앞에 쪽에 컨트롤 버튼을 누르셔서 전원을 끄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이상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3D는 계속 테스트를 저희가 좀 더 해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조립기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저희가 테스트를 조금 더 해보고요. 이제 주문하신 고객님한테 잘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죠. 네, 이번 조립기도 다른 큰 문제 없이 진행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